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5 실험 설계 학습 방법을 보시면요. 실험 설계 전제 조건 3가지 중요합니다.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 독립 변수의 조작, 외생 변수의 통제, 요거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우리가 공변, 함께 움직여야 된다. 같이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된다. 외생 변수가 통제되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의미와 타당성 저해 요인 보실 거고, 각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설계 유형,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사전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 4종류가 있죠. 요거의 개념과 종류, 특징 이런 것을 학습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험 설계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험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내적 타당성 확보 맞죠? 2번 실험의 검증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 맞죠? 검증력을 극대화한다. 3번 연구 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화된 절차이다. 맞습니다. 4번 조작적 상황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적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조작적 상황을 실험하고 우리가 표준화된 절차이다. 그죠? 그래서 자연적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답은 4번. 2번 다음 중 실험 설계의 전제 조건 모두 고른 것은 중요하죠. 자주 나옵니다. 독립 변수의 조작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 외생 변수 통제하거나 제거 맞죠? 통제하거나 제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 무작위 추출. 자, 요 세 가지 실험 설계 전제 조건 중요하죠. 그래서 답은 모두 다 해당 4번. 3번 실험 연구 설계 원리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 맞죠? 실험 설계는 조사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 조사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 맞죠? 3번 실험 설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분석 결과의 타당성 확보 위해서 통제 과정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4번 변수 간 인과관계를 도출한 실험 결과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의 무작위 또는 작위적으로 추출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보면 무작위는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작위적은 아니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 4번 실험 설계를 위한 필수 요건 거리가 먼 것은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을 통제와 비교를 함께 갖춰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 집단만 있어도 실험 설계를 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 2번 실험 대상자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무작위 배분 맞죠? 독립 변수는 실험 집단에만 투입, 그 다음에 통제 집단에서는 통제되어야 된다. 맞죠? 4번 독립 변수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두 집단의 종속 변수가 비교되어야 한다. 맞죠? 답은 1번. 5번 다음에 해당하는 외생 변수의 통제 방법은 보기 보시면 하나의 실험 집단에 2개 이상의 실험 변수가 가해질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가지 정책 대안의 제시 순서나 조사 지역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단된다면 순서를 달리하거나 지역을 바꾼다. 재실험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상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6번 다음 설명은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 무엇에 해당하는가? 하나의 실험 집단에 2개 이상의 실험 변수가 가해지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 예를 들면 2가지 광고 A와 B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할 때 광고의 제시 순서가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실험 집단 참여자의 반에게는 A, B 순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반에게는 B에서 A 순으로, 그죠? 보면 한 번은 정방향이죠. 나머지 반에게는 역방향으로 제시하여 각 광고에 대한 그들의 선호도를 측정한다. 뭐죠? 서로 상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답은 3번 상쇄. 이런 상쇄에 대한 문제는 보기 안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7번 외생 변수를 사전에 아는 경우 외생 변수가 실험 변수, 실험 대상이 되는 각 집단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정하여 외생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매칭이라고 하죠. 7번에 2번. 8번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계속 인과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나오죠. 문제. 보기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원인은 시간적으로 결과를 선행한다. 맞죠? 2번 두 변수는 경험적으로 서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맞죠? 3번 두 변수의 값은 각각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닙니다. 그죠? 이건 존재 조건과 다릅니다. 4번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제3의 변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허위적 관계가 아니다. 그죠? 같은 말로 비허위적 관계. 답은 3번. 9번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인으로 추정되는 변수와 결과로 추정되는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며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해야 된다. 맞죠? 2번 원인과 결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우선. 맞죠? 3번 사회과학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미시 매개체 수준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꼭 이렇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답은 3번. 4번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개방 시스템을 전제하므로 인과관계에 대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맞죠? 답은 3번. 10번 다음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인과관계 추리를 위해 특히 고려되어야 할 인과관계 요소는 보기 보면 60대 이상의 노인 가운데 무릎이 쑤신다고 하는 분들의 비율이 상승할수록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고려되어야 할 인과관계 뭐죠? 우리가 무릎이 쑤시면 비가 온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꼭 원인관계가 결과가 무릎을 쑤신다고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무릎이 계속 아플 수 있으니까. 그죠? 원인이 다른 원인으로 있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무릎이 쑤신다고 비 올 확률이 있는 건 높아지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생 변수를 통제를 해야 된다. 3번 외생 변수의 통제. 그죠? 11번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인과관계 성립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이건 반드시 또 나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기억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는 함께 변화 공변성. 그죠? 공변성 하고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는 순차적으로 발생. 그죠? 맞죠? 순차적으로 먼저 발생하고 결과 나오고. 그죠? 가설이 검증되어야 한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세 가지 요건에 표본 조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우리가 없습니다. 미음 외생 변수의 영향을 당연히 이거를 통제해야만 인과관계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미음. 1번.
12번 다음 중 조사 대상의 두 변수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또 나옵니다. 그죠? 인과관계 성립하기 위한 조건 1번 원인의 변수가 결과의 변수의 선행, 그죠? 시간의 선행성 맞죠? 두 변수 간의 상호관계는 제3의 변수에 설명되면 안 된다. 그죠? 통제되어야 된다. 통제되어야 되죠. 외생변수 통제 맞죠? 3번 때로는 원인 변수를 제거해도 결과 변수도 존재할 수 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는 절대 없다. 이거는 인과관계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답은 3번. 두 변수는 상호 연관성 맞죠? 답은 3번. 13번 사회과학 연구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두 변수 사이의 시간적 존재 맞죠? 2번 두 변수 간에는 정 혹은 부적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자, 정 아니면 혹은 부적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정으로 가든가 부로 가든가 그죠? 같은 방향으로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3번 두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 맞죠? 4번 두 변수 간에는 상관이 발견되면 인과관계도 성립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발견됐다고 해서 우리가 인과가 있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하고 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4번 변수 간의 인과성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과성은 두 변수의 공변성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 아니죠. 2번 가난한 사람들은 무계획한 소비를 한다. 설명은 시간적 우선성 원칙에 부합한다. 그렇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은 무계획한 소비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계획한 소비를 하면 가난해진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틀린 지문. 3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 인과관계는 제3의 변수가 통제되지 않으면 허위적일 수 있다. 맞죠. 비허위적 관계이면 안 되죠. 답은 3번. 실험 설계는 인과성을 규명을 목적으로 하죠. 답은 3번. 15번 어떤 연구자가 한 도시 성인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인터넷 이용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이용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무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인터넷 이용이 흡연을 야기시킨다는 인과적인 설명을 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인과성의 요건은 자, 우리가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흡연을 야기시킨다? 그런 인과적인 설명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흡연을 야기시킨다는 그런 증거는 없고 인과적인 관계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터넷 이용하면서 다른 음식을 먹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흡연을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허위적 관계 2번. 16번 실험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원인 가운데 실험 기간 중 독립변수의 변화가 아닌 피실험자의 심리적, 연구, 통계적 특성, 변화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성숙효과라고 합니다. 성숙효과. 답은 2번. 17번 다음 사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타당도 저해 요인 보기를 보면 체육활동을 진행한 후에 대상 청소년들의 키가 부쩍 자랐다. 이 결과 체육활동이 청소년 키 성장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추론하였다. 자, 우리가 미성 청소년들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계속 클 수 있는 요건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키가 자연적으로 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체육활동이 키 성장에 영향을 줬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성숙효과라고 합니다. 잘 나옵니다. 시험. 18번 다음 사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타당성 저해 요인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를 받은 후 육체적으로 약해졌다. 오히려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았는데 육체적으로 약해졌대요. 그죠? 이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노인들의 신체적 능력을 키우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추론하였다. 자, 이것도 아까 청소년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연히 육체적으로 약해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숙효과. 답은 3번. 19번. 다음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타당도 저해 요인은 학생 50명에 대한 학습 능력 검사를 결과를 근거로 학습 능력이 최하위권인 학생 10명을 선정.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사후 검사를 했더니 10점 만점에 평균 3점이 향상되었다. 자, 우리가 최하위권, 최저점 이런 말이 나오고 다시 평균값으로 회귀한다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걸 볼 때는 자, 우리가 통계적 회귀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통계적 회귀는 최초에 측정해서 양극단적인 측정값을 보이는 사례들을 이후에 재측정을 하면, 다시 측정을 하면 평균값으로 회귀한다. 통계적 회귀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통계적 회귀. 답은 3번. 20번. 다음 사례에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타당도 저해 요인.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 또 뭔가 나왔죠. 급격히 증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경찰은 2009년 순찰 활동을 크게 강화하였다. 2010년 범죄율은 급속히 떨어졌고, 또 급속히 떨어졌고, 경찰은 순찰 활동이 범죄율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문제 풀었죠. 답은 2번. 그래서 이 지문에 보면 그렇게 힌트가 나옵니다. 통계적 회계는 급격히, 최저,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찾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1번. 측정이 반복됨으로써 얻어지는 학습 효과로 인해 실험 대상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측정이 반복되는 건 뭐죠? 이것을 시험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은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시험은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헷갈리지 않습니다. 22번. 다음 사례에 내재된 연구 설계의 타당성 저해 요인이 아닌 것은, 자, 보기를 보면 한 집단에 대하여 자아 존중감 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정상치보다 지나치게 낮은 점수가 나온 사람들이 발견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 종료 후,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시간 차이가 있겠죠. 프로그램을 쓴 그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검사를 실시, 자, 반복적인 검사 실시한 거죠. 자아 존중감을 측정한 결과 사람들의 점수 평균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뭐가 있죠? 통계적 회귀 당연히 나왔죠. 지나치게 낮은 점수, 통계적 회귀. 자, 성숙 효과는 시간에 따른 우리가 그 과정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성숙 효과가 발견된다. 그죠? 그래서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종료한 그 사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뭐 했죠?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시했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은 뭐다? 우리가 시험은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효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구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해 요인이 아닌 것은 2번 도구 효과인 것입니다. 23번. 다음 연구의 진행에 있어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우리가 내적 타당성 요인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보기를 보면 대학생들의 성윤리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각각 30명의 대학생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선정하여 1개월간의 현지 조사 실험을 실시하려고 한다. 대학생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선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1개월이라는 것은 뭐죠?
1개월이 진행하는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우리가 모르죠.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1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우연적 사건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되죠. 1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우연적 사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측정 수단의 변화. 자, 우리는 측정 수단의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대학생들의 성윤리의식은 우리가 되게 대답하기 꺼림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대답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실험 연구 방법, 어떤 조사 방법을 했는데 성윤리의식이라 대학생들이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식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꾸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어떤 측정 수단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4번 실험 변수의 확산 또는 모방. 자, 실험 변수가 확산 또는 모방되는 경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그런 실험을 할 때는 뭔가 안에가 있는 거겠죠. 친하다 보니까 대학생 아는 집단이다 보니 같은 한쪽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변수의 확산 또는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어떤 표본 편중됐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기는 힘듭니다. 답은 2번, 24번 외적, 이번에 외적 타당도 저해하는 요소 설명이 아닌 것은, 그러면 외적 타당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 것을 찾으면 우리가 내적 타당도를 찾으면 되겠죠. 내적 타당도 저해 요소. 그럼 뭐가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측정 도구. 관찰자에 따라 측정이 달라진다. 이거는 벌써 딱 나왔죠. 측정 도구 하면 뭐죠? 우리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1번이 되는 거죠. 2번 측정 자체가 실험 대상자들의 행동을 변화. 3번 실험 대상자의 선정에서 오는 편향. 독립 변수 간의 상호작용. 이것이 외적 타당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4번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표지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상황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측정 도구 나왔으니까 바로 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25번 다음 사례에 대한 타당도 저해 요인에 기초한 비판 중 그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경찰은 2011년 12월 대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2년 초 음주운전은 크게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볼까요? 1번 가장 음주운전이 많은 시기는 연말이므로 자연스럽게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뭐죠? 예전의 상태로 회귀한다. 통계적 회귀. 자, 통계적 회귀는 내적이죠. 2번 경찰이 2012년부터 새 음주 측정기로 교체하였으므로 이 감소는 음주 측정기 교체에 의한 것이다. 이거 뭐죠? 도구죠. 음주 측정기라는 이 도구 요인이다. 그죠? 도구 요인. 이것도 내적 타당도. 그죠? 3번 결과는 대전 지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다른 지역에서는 감소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대전 지역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다른 지역에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죠? 일반화하기 어렵다. 우리가 일반화하면 뭐죠? 벌써 외적 나와야 됩니다. 다음은 3번. 4번 2012년부터 주유세가 대폭 인상되었으므로 음주가 줄어든 것은 음주운전 감소가 원인이다. 갑자기 대폭 인상이었죠? 대폭 인상 뭐죠? 외부 사건.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내적. 답은 3번. 일반화 나오면 외적입니다. 26번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무작위 할당으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나누고 실험 집단에만 기입을 한다.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통제 집단 사후 검사는 무작위 할당, 그냥 통제 집단 사후는 순수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다. 그죠? 실험 설계.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 할당 랜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랜덤 실험 항상 무작위 실험 통제 처치
여기다가 개입을 하고, 개입, 그 다음에 사후 검사를 합니다. 요 패턴이죠.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사후 검사만 하는 겁니다. 2번 정체적 집단 비교 설계는 실험 집단과 개입이 주어지지 않은 집단을 사후에 구분해서 동속 변수의 값을 비교한다. 맞죠? 2번은 똑같이 임의입니다. 랜덤이 아니고 임의.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조치 개입이죠. 개입을 하고 실험 집단은 사후 검사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미 정체적 집단 비교 설계 이런 형태입니다. 3번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임의적으로 나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교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사전 사후 검사에서 우리 종속 변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 3번 복수 시계열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어떻게 하죠? 개입 전과 개입 후 여러 차례 종속 변수를 측정한다. 복수 시계열은 여러 차례. 자, 우리가 4번을 보면 4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그죠? 실험 집단을 여러 차례, 통제 여러 차례, 개입을 실험 집단, 그다음에 사후 검사, 이렇게 해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다 해서 비교하는 거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험 집단에만 우리가 개입을 시키고 사후 검사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복수 시계열. 그래서 답은 3번. 27번 순수 실험 설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건 간단하죠. 우리가 독립변수 조작 맞죠? 외생변수 통제 맞습니다. 비동일 통제 집단 설명 이런 말은 없죠. 그 다음에 무작위 할당 맞죠. 답은 3번. 28번 다음 외생변수의 통제가 가장 용이한 실험 설계는? 외생변수의 통제가 가장 용이한 설계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순수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를 찾으면 되겠죠. 비동일 통제 집단 아니죠. 이거는 사전 실험 설계. 사전 실험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은 또 사전 실험 설계. 집단 비교 설계. 그 다음에 4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이게 순수 실험 설계죠. 순수 실험 설계. 답은 4번. 순수 실험 설계는 또 뭐가 있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 세 번째 솔로몬 4집단 설계. 요거와 요거를 같이 비교해서 네 가지 경우를 실험 설계를 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솔로몬 4집단. 그 다음에 우리가 요인 설계. 마지막으로 가실험 설계. 이게 플라시보 효과 설계입니다. 플라시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답은 4번. 2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험 설계는 수학 과외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두 집단을 구성하고 각각 수학 시험을 보게 하였다. 이후 한 집단에는 과외를 시키고 다른 집단을 그대로 둔 다음 다시 각각 수학 시험을 보게 하였다. 그런 거죠.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두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 시험을 보게 하였으므로 이거는 임의가 아닌 유사한 특징을 가진 집단을 구성하고 수학시험을 보게 하였다. 우리가 무작위는 뭐죠? 우리가 순수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무작위, 랜덤, 사전 검사, 처치, 그다음에 사후 검사, 사전 검사를 먼저 어떻게 했죠? 수학 시험을 보게 했죠? 그 다음에 이 과외를 시켰습니다. 과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사후 검사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사후는 순수 실험 설계, 같은 순수 실험 설계, 그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4집단이고, 사후는 사전을 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고, 답은 4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입니다. 30번, 다음이 의미하는 설계는 기억, 비교를 위한 두 개의 집단이 있다. 니은, 외부 요인의 설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디귿, 상관관계 연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리을, 집단 간 동질성 보장이 어렵다. 동질성 보장이 어려운 거는 우리가 순수 실험 설계는 아니다. 그죠? 순수 실험 설계. 그래서 솔로몬 4집단 설계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비교를 두 개의 집단이 아니라 이거는 네 개의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했던 내용이 없죠. 순수 실험 설계 둘 다.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비동일은 뭐죠? 유사 실험 설계. 자, 우리 여기가 설명되어 있는 것의 특징은 우리가 정태 집단 비교 설계라고 합니다. 정태 집단은 우리가 이거 뭐죠? 사전 실험 설계. 답은 정태 집단 비교 설계입니다. 자, 우리가 정태 집단은 뭐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에서 무작위 할당, 랜덤이죠. 랜덤 제외한 연구 설계입니다. 연구 설계. 그래서 우리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을 제외한 연구 설계, 우리가 정태 집단 비교 설계. 비교를 위한 두 개 집단이 있고 상관관계 연구와 유사한 성격진이고 외부 요인 효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집단 간 동질성 보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할당에 의한 동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선택의 편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집단 간의 교류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모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정지 집단. 답은 4번. 31번 다음 사례에서 사용한 조사 설계 방법은 저소득층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또 나오죠.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각각 50명씩 할당하여 실험 집단에는 한 달간 48시간의 학습 프로그램을 개입을 실시하였고 통제 집단은 아무런 개입 없이 사후 조사만 실시하였다. 어떤 거죠? 통제 집단 사후 검사죠.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무작위하면 우리가 순수 실험 설계. 그래서 순수 실험 설계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정태 집단 아니죠. 단위 집단, 사전사 아울이죠. 그러면 통제 집단 둘 중에 사후 검사냐 사전 사후냐? 당연히 사전은 검사 안 하고 사후에 검사. 통제 집단은 아무런 개입 없이 그죠? 사후 조사만 실시하였다. 그러면 사후 조사만 실시하였다. 이렇게 힌트를 또 주는 거죠. 지문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32번 사전 사후 측정에서 나타나는 사전 측정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 측정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동일한 처치를 가하여 모든 외생 변수의 통제가 가능한 설계. 자, 우리가 이론상으로 우리가 이게 완벽하다 그러죠. 완벽한 설계다. 이것을 우리는 솔로몬 4집단 설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랜덤 무작위 할당을 하고 실험 통제 사전 처치 사후 사전 검사 다 하고 처치하고 사후 검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단 랜덤으로 묶고 실험 통제 그 다음에 사전 검사 안 하죠. 그 다음에 처치만 하고 사후 검사 그 4개 집단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론상으로 완벽한 모든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40단 설계라고 합니다. 답은 2번. 33번. 다음 솔로몬 연구 설계 나왔죠. 솔로몬 연구 설계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4개의 집단으로 구성한다. 맞죠? 4개 집단. 니은 사전 측정을 하지 않는 집단은 2개이다. 맞죠? 처음에만 사전 검사하고 그 다음에는 사전 검사 안 하죠. 이거 맞고. 디귿 사후 측정에서의 차이점이 독립 변수에 의한 것인지 사전 측정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맞죠? 리얼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비동일 비교 집단 설계를 합한 형태이다. 그죠? 이건 뭐죠? 비동일이 아니고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이거랑 플러스 된 거죠. 다 틀린 건 리얼. 이건 기억니은 디귿 2번. 34번 순수 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무작위. 무작위. 실험 대상이 무작위. 답은 4번. 35번 실험 설계 방법 중 유사 실험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류, 비동일, 단일 집단 반복, 맞죠? 통제 집단 사후는 뭐죠? 순수 실험 설계. 답은 4번. 36번 실험 설계를 사전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로 구분할 때 유사 실험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유사에는 뭐가 있죠?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2번 단순 시계열 설계. 세 번째 복수 시계열 설계. 그래서 답은 뭐죠? 4번 비동일 통제 집단 여기 있죠? 답은 4번. 37번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이 학생들의 호흡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교 2곳을 선정. 이때 실험 집단은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 금연교육 대상으로 추천해준 중학교이며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 학교와 인접해 있으면서 인구학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학교. 두 학교 모두 금연 관련 설문조사 및 호흡 관련 검사를 허락해 주었다. 연구자가 취한 실험 설계는 뭐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다릅니다. 유사한 실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선정했다. 임의로 선정.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만 보고 이거 내용을 모르더라도 솔로몬은 뭐죠? 순수 실험 설계, 플라시보, 순수 실험,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순수. 나머지 다른 게
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사 실험 설계. 답은 2번. 38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실험 집단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실험 집단에 대하여 실험 자극을 부여한 다음 종속 변수를 측정한다. 실험 자극을 부여한 다음 종속 변수를 측정. 통제 집단은 구성하지 않으니까 이거 뭐죠? 우리가 실험 집단만 하는 단일 집단이다. 그죠? 단일 집단. 우리가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입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우리가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를 보면 실험 집단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비교. 그죠? 사전 조사를 실시했죠. 사전. 그 다음에 실험 자극을 부여한 다음 종속 변수 측정. 그래서 실험 집단 사전 사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39번.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일 집단 사후 측정입니다. 사전 사후가 아니라 사후 측정. 1번. 외적 타당도가 높지 않죠. 2번. 실험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니죠. 3번.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취약한 설계이다. 맞죠? 외생 변수를 쉽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단일 집단 사후 측정은. 답은 3번. 그래서 우리가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실험 집단 사전 검사 처치 사후 검사. 그래서 사전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후 측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 처치 개입이 들어가고 사후 검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취약한 설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40번. 아까 문제를 풀어본 문제가 또 들어갔습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은 4번. 41번. 사후시험 설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설의 실제적 가치 및 현실성을 높일 수 있다. 분석 및 해석에 있어 편파적이거나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맞죠? 3번. 순수 실험 설계에 비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 당연히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후 실험 설계의 단점이죠. 사전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4번. 조사의 과정 및 결과가 객관적이며 조사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사후 검사는 바로 해버리니까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죠? 답은 3번. 42번. 다음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사전 조사하고 개입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실험 집단 사전 검사 처치 사후 검사 프로그램 여러 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처치하고 사후 검사하는 용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단순 시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일 집단이다. 단일 집단 반복 실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 집단이 없습니다. 도서에게는 통제 집단이 없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강한 설계가 아닙니다. 검사 효과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설계가 아니죠.
순수 실험 설계가 아니고 단순시 계열은 뭐죠? 유사 실험 설계. 4번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계가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수고하셨습니다.